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흔한 케이스, 성인 AD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자, ADHD는 불과 한 30년 됐을까요? 이게 질병으로 자리 잡은 게요. 우리나라에 ADHD라는 병이 한번 어떤 유행처럼 분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것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ADHD는 과잉 행동이라는 장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장애라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ADH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AD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은 거의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인이 돼가면서 점점 더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거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생각들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성인 AD는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ADHD가 치료되지 않고 올라갔을 때 그것이 성인 ADHD가 되고, 주로는 이제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집중력 장애가 많이 생기는 편이겠죠. 그런데 이게 왜 도박 중독과 연관이 있어 보이냐? 증상이 비슷해요. 자, 과잉 행동을 제어하는 것도 전두엽이요. 또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도 그것을 제어하는 게 전두엽의 문제인데, 결국은 과잉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ADHD라는 뜻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그 집중력 장애라는 게 뭘까요? 집중력 장애는, 그 집중력은 우리 인간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여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도파민이 도박을 할 때 빨려 들어가는 그 집중력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게임할 때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집중력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강의를 듣거나 뭐 예배를 듣는다고 할 때 내가 꼼지락거리지 않고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집중력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이 빡 빨려 들어가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무리 짓는 그 집중력을 모아야 되는 도파민을 조절할 수 없는 게 집중력 장애겠죠. 그게 점점 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 도파민이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몇 박 며칠 밤을 새지만 나머지 그 도파민을 거기다 다 써버렸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과제를 한다거나 업무를 본다거나 그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내가 약속을 지켜서 뭐 숙제를 제출한다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때도 도파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AD들은 잠을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지각 때문에 학교를 퇴학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님들과도. 이런 게 정확한 AD의 증상인데, 어떻게 보면 도박 문제를 통제하는 것과 또 도박이 하고 싶을 때 충동적으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같은 부위에, 그리고 같은 신경절단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박 문제 안에 AD가 포함될 수 있고요. 모든 AD들이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도박 중독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로요. 그렇다고 해서 또 도박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AD냐? 뭐 그럴 확률도 높겠지만 증상은 비슷하지만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AD를 치료하는 약을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박 문제의 행위적인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닝과 연습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세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AD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내담자들에게는요, 가서 약 처방을 할 때 자신의 도박 문제를 같이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쓰는 약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HD의 약들은 되게 종류가 많고요. 이미 개발돼서 검증까지 됐고 부작용이 없는 약들, 좋은 약들도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D가 고쳐진다? 그러면 도박 중독이 고쳐진다? 절대 다른 말이에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도박 중독은 약도 없죠. 정확한 FDA에서 승인받은 그 진단에 떨어지는 약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인지행동치료 또는 12단계 프로그램, 이런 트레이닝과 훈련, 이 부분으로 내 생활 패턴을 바꿔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 안에 AD의 치료 방법까지 들어온다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인 AD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 도박 중독이 좋아지진 절대 않아요. 그리고 도박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결국은 집중력이 장애가 되고 끈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AD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내 도박 중독의 원인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 막막하고 절박했던 심정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D 치료는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중진단장애에서 어떤 문제가 더 심할까요? AD 같은 경우에는 도박 중독 문제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못할 정도의 AD라면 일단은 일상생활이 정상화가 돼야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모임을 참석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늦지 않고 끈기 있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치료에 필요한 집중력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AD의 치료는 병행돼야 되겠지만 그로 받은 정상적인 기운으로 도박 중독 치료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행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일단은 AD는 도박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박 중독자가 AD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되게 많겠지만 AD가 치료됐다고 해서 도박 중독이 절대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오늘은 그 이중진단장애 첫 번째 시간 성인 ADHD와 도박 중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도박 중독의 집중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치료를 위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검증되어 있는 약물이 준비되어 있는 성인 AD의 치료는 병행했으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도박 중독에 정해져 있는 그 매뉴얼 원칙은요,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AD의 치료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울증과 도박 중독 문제, 이중진단장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